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화요일장 국내 증시 혼조세 보였습니다. 전날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영향으로 되돌림 양상이 나타났지만요. 장 막판에 낙폭을 대거 만회하면서 전략 후강의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27% 하락한 2637선에서 마감했습니다. 2630선에서 하락 출발한 뒤 약세를 기록하다가 장 마감 직전 낙폭을 만회하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장에서는 팔자세로 전환했는데요. 물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지수의 하방을 자극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파란불 켰는데요. 반도체 투톱에서도 차익 실현이 쏟아졌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나토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에 6% 넘게 오르면서 시총 5위 자리를 다시 탈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0.25% 오른 727선 기록했는데요. 장 초반에 등락을 거듭하다가 장 후반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 홀로 팔자세에 나섰는데요. 이거래일제 사자세를 이어가던 금융투자기관과 연기금이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혼조세 보였습니다. 다음 주 아스코 아마케를 앞두고 제약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인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어제장의 반등을 뒤로하고 하루 만에 다시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나토가 국방비 지출 비율을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수주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LS 마린솔루션입니다. 2,8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주식 가치 희석 우려가 커졌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장중 한때 11%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 투자 불패 아이콘 현성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어제는 노랑으로 우리가 맞춰 입었는데 오늘은 또 주황으로 통했거든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방송도 너무 좀 기세가 좋아서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은 시장에서 방산주가 강했잖아요, 전문가님.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세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2주 전에 짚어주셨어요. 네. 저희 방송만 잘 챙겨보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가 아마 활짝 웃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자기소개와 함께 공략주 현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지금 5월 마지막 주죠.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그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전산 자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제가 지금 이제 6개월 동안 지금 이제 손절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수익이 잘 안 난다? 그거는 결국 손실 처리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내가 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무언가 생각보다 기대보다 좀 수익률이 못하다. 그리고 나는 왜 투자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이익이 안 나고 그리고 이제 손실이 날까? 그런 분들은 제 방송을 보시면서 좀 많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어제에 이어서 제목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5만 원,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00만 원. 과연 이렇게 좀 신규 진입할 만한 그런 좀 눌림목을 줄까라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단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한 4만 5천 원까지는 그냥 바로 가는 흐름이고 5만 원을 갖다가 바로 갈지는 그 나머지 이제 5천 원 있잖아요. 5%. 그게 이제 좀 약간 진통이 좀 예상은 되지만 어쨌건 뭐 4만 5천 원, 6천 원 그 정도는 무난하게 갈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엊그저까지 이제 80만 원에 있다가 순식간에 이제 지금 거의 뭐 90만 원 육박해 가지고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일단 95만 원까지는 스트리트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말씀드렸다시피 4만 5천 원. 여기는 그냥 갈 것 같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95만 원은 그냥 무난히 갈 것 같습니다. 중간에 잘 기회를 안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당장 뭐 내일이라도 만약에 좀 장중에 한 뭐 2, 3%그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하면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5만 원, 100만 원 전후해서는 이제 무언가 좀 동력이 필요하겠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사실 좀 대형주 위주의 좀 그런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형주는 조금 약간 지루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이제 뭐 82.3%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데 일단 오늘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어제 이제 외국인과 기관 매도가 나왔지만 거래량을 봤을 때는 아직 꼭지는 아닌 것 같다. 다만 좀 경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끝나고 보니까 또 이제 외국인과 기관에 또 양매수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연기금이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 흐름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모멘텀도 하루가 다르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종가가 42,300원인데 일단 뭐 45,000원, 6,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무난히 갈 것 같아요.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5월 13일에 한 말씀을 드렸고 이때가 이제 80만 원이 깨졌을 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한 뭐 2, 3일 사이에 한 4, 5%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이제 하시는 그 공부방에서는 제가 이제 어제 시가에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제 시가에 진입하는 거로. 그래서 아마 매수가가 아마 뭐 81만 원, 80만 원, 80 뭐 이 정도의 언저리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지금 오늘 지금 88만 7천 원이죠, 종가가. 그러면 이틀 만에 지금 10%가 상승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6위, 7위 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지금 이틀 동안 10%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매매가 좀 지루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떤 주식을 투자하셨을 때 이렇게 온전하게 10%의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제자분들은 저한테 이제 오늘 어쨌건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대형주에서 초대형주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다 보니까 일단 오늘 뭐 일부는 좀 차익 실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일단 나머지는 목요일 정도에 아마 매도를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목요일이면은 제 생각에 얼추 한 92, 3만 원이나 운 좋으면 한 뭐 95만 원 부근까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일단 뭐 대형주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울러서 제가 사실 뭐 바이오도 되게 좀 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오늘 이제 그 아스코 때문에 이제 그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오늘 좀 암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랐죠. 뒤에서 보여드리시면 이제 알테오젠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리가케엠도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알테오젠은 이제 뭐 머크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리가케엠은 아시다시피 이제 ADC 때문에 올랐죠. 저는 이제 그 알테오젠하고 그리고 이제 올릭스를 투자하고 있었는데 올릭스가 오늘 한 13%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근데 올릭스는 별로 상관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스코하고는. 그런데 어쨌건 올릭스에서 하는 게 비만 치료제도 있지만 뭐 항암제 ADC도 어쨌건 다리 걸쳐서 좀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3% 오르고 좀 희한한 게 정작 그 아스코에 관련된 유한양행은 오늘 그냥 보합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ABL 바이오가 22% 급등하고 그리고 이제 올릭스도 13% 급등하고 리가캠도 거의 5% 그리고 알테오젠도 한 3,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좀 상식과는 좀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뭐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업종 대표주만 하더라도 이게 좀 특징이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계좌에 보유하고 계시면 주식이 별로 신경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뭐 중소형주를 좋아하고 중소형주를 갖다가 뭐 투자하고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포트폴리오에 일단 그래도 한 뭐 대여섯 종목을 가져간다 그러면은
한 두세 종목은 이렇게 좀 업종 대표주를 이렇게 좀 매력적인 가격 있지 않습니까? 싼 가격. 그런 때 딱 사두면 그러면 마음이 되게 편안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식을 트레이딩할 때도 되게 좀 홀가분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쫓기는 게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 이제 40만 원 목전에 두고 있죠. 그럼 30만 원에 매수로 갔다가 해서 지금 이제 30% 정도 수익이 발생한 거죠.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뭐 다른 뭐 대형주들도 그렇고 뭐 하이닉스는 제가 지금 매도를 갔다가 했지만 근데 아무튼 이렇게 업종 대표주로 이렇게 좀 되게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사는 습관을 들이면 그러면 계좌가 정말 되게 편안해집니다. 수월해지고 기본적인 부분을 다 채워주기 때문에.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제가 방송에서 8번을 제가 이제 서울경제에서 8번을 제가 이제 알려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전에도 그렇고 보시면 이제 매수를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가 작년에 이제 알테오젠을 이제 40만 원 이상부터는 제가 얘기를 갖다 안 하겠다 이제 뭐 그런 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폭락하니까 또 계속 또 이제 여러분들께 알테오젠 그리고 이때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최근에도 이제 보시면은 최근에 5월 20일에 또 말씀을 드렸죠. 이때가 아시다시피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때 뭐가 나왔죠? 갑자기 이제 그 약가이나 그런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정말 그 미국의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회사가 순식간에 주가가 한 40%가 폭락을 했습니다. 알테오젠도 많이 올라내렸죠, 그렇죠? 40만 원에서 뭐 31만 원까지니까 많이 올라내렸습니다. 이런 건 부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냥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냥 사두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 업종 대표주의 힘이에요. 업종 대표주를 이렇게 좀 매력적인 가격에 사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이시면 계좌 관리가 정말 수월해집니다.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뭐 그냥 신경도 안 써요. 네. 그래서 주식 투자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조급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투자법을 좀 반드시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방송 공략주를 보시면 지금 이제 펩트론이 얼마죠? 282%예요. 근데 뭐 그것도 그렇지만 펩트론을 갖다가 제가 방송에서도 2번 말씀을 드렸고 공부방에서도 제가 되게 여러 번 타이밍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가 시가총액이 뭐 한 1조 중후반대 그랬었는데 지금 이제 뭐 한 5조 6 막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가 만약에 이 주식을 갖다가 제가 말씀드릴 때 펩트론 하나만 해도 타이밍을 갖다가 저하고 함께 하신 분들은 이게 사실 뭐 1억이 아마 순식간에 막 5억 되고 그랬을 것 같아요. 현대 로템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특징이 뭡니까? 이렇게 시가총액이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성장성이 좋은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합리적인 가격에 말씀을 드리고 계속 새로운 주식을 잘 모르는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잘 아는 주식을 이렇게 여러 번 제가 타이밍을 갖다가 잡아드립니다. 하나오션도 그렇고 카페24, 삼천당 제약 보시면 수익률이 다 좋고 그 뒤에도 한 번이 아니고 뭐 두세 번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비근하게 넥스원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그런 시점을 갖다 보시면 정말 타이밍이 흔히 말하는 그 진짜 우량주의 되게 좋은 타점이죠, 그렇죠? 눌림목. 여기서 보시면 이게 지금 워낙 많이 올라서 그런데 지금 이때가 한 달 만에 한 60%가 난 거고요. 이때가 한 40몇 프로 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가 한 70% 상승을 한 겁니다. 70% 더 올랐죠. 지금 이때보다 43만 원이니까. 오늘도 보니까 뭐 증권회사에서 목표가를 갖다 60%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잘 모르는 기업, 뭐 물론 이제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뭐 괜히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주식 뭐 대선주에 아주 고가에 물리면은 이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5년 또 기다려야 돼요. 다음 대선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잘 아는 주식만 공략을 해도 충분하다. 그런 부분을 갖다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보시면 이제 알테오젠도 최근까지 하면 8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종목을 계속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건 주식 투자를 갖다 그래도 좀 기본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많은 도움 받으실 것 같아요. 높은 탈점을 자랑하는 포트폴리오 알아보고 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방산주와 조선주의 강세, 현성찬 전문가님은 저희 방송에서 미리 짚어주셨는데요. 내일은 금요일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도 진행됩니다.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하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산 테마, 나토의 방위비 증액 기대감에 주목받았고 2차 전지 테마는 정책 불확실성 재부각 속에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방산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나토가 국방비 지출 계획을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GDP의 5%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군사 장비와 인프라에 더 많은 예산을 들어넣겠다는 건데요. 6월에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이 공식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장 방산 테마에 대한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국내 주요 기업들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내용이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현대로템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 주요 기업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 흐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한화 16% 강세를 보이면서 신고가 경신했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6% 강세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 알아보겠습니다. 2차 전지 테마 알아볼 텐데요. 어제 장에서는 AMPC 혜택 유지 속에서 강세를 보였지만 단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약세로 전환했습니다. AMPC 혜택은 그동안 배터리셀 제조업체들의 실적을 뒷받침해온 핵심 정책인데요. 폐지 시점이 2028년에서 2031년 말로 재조정이 되면서 시장에서 어제감에 안도감을 줬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자에 적용되던 7,500달러 세액공제 혜택은 내년 말로 조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우려감을 안겨줬습니다. 여기에 유럽 시장에서는 한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배터리의 점유율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 흐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5%, 2%대 약세 보였고요. 삼성 SDI 3% 약세 보이면서 어제장의 상승폭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방산 테마, 약세를 기록한 2차 전지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다뤄드리고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러면서 이제 방산의 결국 가장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결국 그 나토의 방위비 증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을 갖다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 지금 GDP의 4%를 갖다가 방위비에 씁니다. 방위비에. 그런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GDP의 2%만 방위비에 쓰는 거죠. 그럼 당연히 이제 미국에서는 아니 정작 전쟁이 터진 거는 너희 바로 문 앞에 터졌는데 그런데 미국은 우리는 4%를 방위비에 쓰는데 너희는 아직까지 2%를 쓴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올려야 된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종전 얘기가 휴전 얘기가 나오면은 제가 이제 글쎄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트럼프가 원하고 미국이 원하는 거는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아니고 유럽의 방위비 증액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갖다 드렸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 이제 오늘 어떤 뭐 유럽, 나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위비를 갖다가 이제 5%까지 늘리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지금 사실 오늘 그 방산 기업 중에서 제가 이제 봤어요, 한번. 그 중에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시가에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이제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 가격이 8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끝난 가격이 88만 원, 88만 7천 원이니까 거의 89만 원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지금 10%가 상승을 갖다가 한 겁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그렇죠? 그러면 많은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왜 이거를 갖다가 왜 하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어제 매수를 했느냐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최근에 가장 그 가파른 상승을 보인 게 이제 현대로템이 있죠. 현대로템이 아시다시피 정말 말 그대로 날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현대로템을 제가 한 두세 번 타이밍을 잡아드렸지만 불과 한 뭐 이틀 전까지 수익률이 한 뭐 150%, 140% 하다가 지금 거의 뭐 200%, 그러니까 200%라는 게 매수한 가격 대비 만약에 뭐 10만 원이면 30만 원이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넥스원도 마찬가지예요. 넥스원도.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그 방산 섹터가 방산 ETF 같은 경우가 계속 강세였어요. 계속 강세였는데 그런데 가장 무겁고 가장 비중이 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계속 눌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런 뭐 단순한 부분 때문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갖다가 어제 이제 매수를 갖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한 이틀 동안에 이렇게 한 10%가 상승을 했죠.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도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께 이거 한 그냥 뭐 나머지는 그냥 목요일 정도까지 그냥 들고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이제 오늘 강세를 갖다 되게 많이 보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일 좀 만약에 눌린다 그러면은 아마 금요일 날 고점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내일도 한 뭐 2, 3% 상승하고 모레도 상승하면은 제 생각에는 목요일 정도가 고점일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기관 투자자분들이 많다면은 뭐 그렇게 또 약간 또 선제대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아는 방송의 어떤 그 주식의 어떤 심리나 어떤 관성이나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는 지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올랐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목요일 정도 그 정도의 고점이 나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방송이 또 이제 뒤에서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뭐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의 방송을 갖다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을 이제 뭐 확인하시고 또 이제 저에 대해 평가를 내리시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튼 그래도 이렇게 대형주에서 초대형주에서 시가총액 한 6위 정도 하는 기업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10%의 상승이 고점에 따라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이제 대형주 투자의 또 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너무 오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런 내용들이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신고가 유형으로 여러분들께 공략주로 말씀드린 주식이 있죠. 근데 이제 계속 안 빠지고 잘 버티고 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오는 주식이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신고가 위에서 노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그 최근에 공략주에서도 제가 이제 신고가 유형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잘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소 뭐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리고 팍팍 상승하지 않더라도 이런 주식은 좀 편하게 신고가 유형의 주식으로 좀 이렇게 계좌에서 일정 부분 주식은 또 이제 어쨌든 이제 포트폴리오의 또 게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식을 갖다가 전혀 올인할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잘 가는 거 몇 개 사두고 보는 거죠, 그렇죠? 어디 한번 니네 중에서 누가 한번 더 잘 가나 보자.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것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한화 쪽이 오늘 사실 많이 상승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조 정도, 30조 하죠, 30조 시가총액이. 근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제 올해 영업이익이 한 2조 5천억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10분의 1, 그러니까 그냥 단순 계산하면 PER이 한 1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아시다시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지금 2배, 3배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주가가 글쎄 뭐 유증을 갖다가 뭐 수정돼 가지고 일부 한다고 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모기업인 지주사인 이제 한화는 어떠냐?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355% 급증을 했다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1조다 그러면 이제 뭐 4조 이런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급증을 갖다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17%의 그런 초강세를 갖다 보였고, 다 이제 그런 실적 개선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좀 이렇게 그동안 미운오리였던 그런 하나솔루션까지도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하나그룹주가 오늘 일단 신고가를 갖다가 정말 크게 랠리를 갖다 그려줬는데, 근데 오늘은 사실 이 하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서 이게 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 한화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이제 그 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3분의 1 정도만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도 급증하고, 그리고 오늘 수급도 좋았죠.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가 나온 것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급하게 매도를 따시는 것보다 이렇게 좀 그냥 분할 매도로 편하게 하시면 되세요. 추가로 상승하면은 또 나머지 3분의 1 또 하고, 그러다가 뭐 나머지 3분의 1은 그냥 봐야죠. 뭐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는 그냥 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롭게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하는 습관을 좀 가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도 이렇게 좀 방산주에 대해서는 제가 어쨌건 뭐 방산, 바이오, 조선 어쨌건 그런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제가 고루고루 돌아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아이디어를 갖다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화그룹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방산과 조선 테마를 모두 아우르는 모멘텀을 가진 그룹사인데요. 관련된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로는 아스코 아마켓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테마는 전문가님께서 한 달 전부터 짚어주셨던 테마인데요. 네. 이제 아마케가 다음 주로 예정이 돼 있는데 네, 맞습니다. ABL바이오가 오늘장에서 22% 급등했잖아요. 이제 학회를 앞두고 오늘장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실 그 ABL 바이오가 어저께 이제 수급이 외국인 기관에 이제 양매수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도 관심을 두고 이걸 오늘 좀 투자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쨌건 관련된 기업들을 갖다가 포트폴리오에 한 2개 정도 갖고 있다 보니까 하나를 더 추가하기가 약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저도 오늘 22%까지 급등한 거 보고 좀 그래도 좀 일부라도 그냥 매수를 갖다 해둘 걸 하는 좀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요번의 특징은 좀 그렇죠. 아스코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항암제, 빅파마, AI 이런 부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관련된 뭐 루닛도 그렇고 유한양행, 뭐 한미약품 다 재미없어요. 그렇죠? 이상하게 그런데 정통 아스코 관련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오늘 대거 진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일단 뭐 요렇게 일정을 보시면 되시고,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도 그 AACR도 그렇고 또 그리고 그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도 그렇고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과 이런 학회하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기대감이에요. 이런 부분과 실제로 관련주들이 요게 나올 때 이전에 오를지 아니면 중간에 오를지 그 다음에 오를지는 사실 확률이 거의 3분의 1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오늘 같은 그런 경우처럼 어쨌건 정통 이렇게 항암제는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좀 이렇게 종목군처럼 움직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에 어쨌건 이런 내용들 관련해 가지고 주로 이제 그동안 그 바이오 쪽의 그런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이런 쪽을 좀 이렇게 강세로 봤죠. 한미약품, 유한양행, ABL바이오, 루닛. 근데 사실 이제 이쪽은 뭐 오늘 그냥 별로 움직임이 없었고 ABL바이오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ABL바이오도 그동안에 이제 어떤 매물벽을 갖다가 오늘 단숨에 이렇게 돌파를 갖다가 했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급등을 갖다가 하고 거래량도 오늘 뭐 대거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잘 지켜봐야죠. 일단 이렇게 좀 대형주군에 속하면은 하루의 움직임이 끝나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투자 심리가 뭐 급격히 악화되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고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장중에라도 조정이 좀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뭐 리가켄바이오도 지금 흐름이 되게 견조합니다. 되게 견조하고 글쎄요 이번에 아마 이렇게 아마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12만 5천 원 정도를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이 방송에서 리가켄바이오를 갖다가 뭐 말씀을 드렸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항암제 쪽에서는 사실 가장 기대가 큰 쪽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항암제라는 게 결국은 계속 이제 뭐 1차 항암제, 2차, 3차, 4차에서 지금 이제 3차에 있지 않습니까? 3기 그런 항암제로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거기서 계속 이제 어떤 안정성은 높이고 그리고 약효를 갖다가 최대한 떨어뜨리지 않는 한도에서 안정성을 높이는 게 결국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ADC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ADC에서는 사실상 지금 기업이 상장 기업이 지금 2개밖에 안 남았어요. 첫 번째가 이제 그 다이치 산큐란 기업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리가켄바이오입니다. 근데 이제 리가켄바이오가 이제 결국은 전 세계 상장사 중에서는 ADC 두 번째인데 이전에도 비슷한 회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인수됐죠. 왜냐하면 그만큼 ADC가 핫하다는 거겠죠. 그런데 리가켄바이오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중국의 그 포순 제약과 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슈팅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여러분도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뭐 바이오는 제가 뭐 워낙 여러분들께 좋은 타이밍 그리고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은 인사이트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아스코 화케 관련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세계 3대 암학회인 아스코 화케가 개막을 하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대거 참가하는 만큼 관련 기술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으로 ABL 바이오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의 투자 전략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테마 반도체 테마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우리 시간으로 이제 29일 오전 6시에 이제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이제 내일장에서 반도체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오늘 그 부분이 강세 테마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실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일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키워드는 엔비디아, HBM 그리고 이제 관세 전쟁 이런 부분이죠. 관세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은 기술주가 떨어지죠, 그렇죠? 완화되면은 상승하고 그냥 가장 대표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그 각 하우스들이 나오는 그런 뷰를 갖다가 보면 대체로 이제 가이던스에 부합한 그런 부분을 갖다가 내놓을 거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2분기 결국은 이제 전망이라는 거죠. 결국은 젠슨 왕의 입에서 앞으로가 어떨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가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월가에 일단 뭐 전문가들은 좀 기대를 갖다가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렇게 가이던스를 갖다 높게 보는 시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실적이 나쁘게 나와도 이전과 같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조금 못 미친다고 실적이 좋게 나와도 주가가 막 급락하고 그런 일은 이번에는 별로 없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좀 보통 보면은 평타 이상은 나올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 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국내 투자자분도 많기 때문에 제가 뒤에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트럼프 행정부의 뭐 중국 수출 규제 타격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반면에 사우디에 대해서도 이 중동 국가들의 AI 투자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호재와 악재로 또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일단 하이닉스. 제가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이제 이때 매도했죠, 그렇죠? 20만 5천 원에서 20만 7천 원에 매도를 갖다가 했습니다. 18만 원에 매수를 갖다 했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시기에는 늘상 제가 흐름을 갖다가 거의 100% 정확하게 다 잡아드렸습니다.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방송에서도 그렇고. 자,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하이닉스가 이전과는 틀리죠, 그렇죠? 이전에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흐름을 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좀 갈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제 생각에 요거를 갖다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도 비슷해요. 뒤에 보시면 비슷한 흐름이죠, 그렇죠?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여기 좀 위에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이번에 실적 관련해 가지고 과거처럼 이렇게 충격 같은 거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타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뭐 엔비디아 당장에 이제 뭐 오늘 밤, 그러니까 내일 밤이죠, 그렇죠? 내일 우리가 이제 뭐 자다가 이제 뭐 엔비디아를 갖다가 보시면 갑자기 이게 실적 관련해서 만약에 가격이 급락했다. 그럼 제 생각에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시각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어쨌건 전망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둘 다 모습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너무 이렇게 좋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독고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브로드컴도 그렇고 뭐 빅테크, 뭐 메타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지금 거래처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뭐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오히려 하이닉스가 오히려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지금 뭐 PER이 한 30배, 25배, 30배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이닉스는 지금 PER 해봤자 5배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평가 매력 부분은 하이닉스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닉스 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바이오, 그리고 뭐 방산, 조선 이런 성장주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뭐 여러분들께 많은 아이디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하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금요일 개장 전에는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인사이트는 물론이고요. 종목 상담까지 진행되니까요. 자막 하단 통해서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주식이라는 이런 망망대해에서 손절 없이 투자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요. 오늘 이렇게 손절 없는 투자 전략 자세하게 알려주신다고요? 네. 제가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방향타라는 그 필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험난한 바다와 같은 그런 주식 시장에서 제가 좀 방향타, 키 같은 역할을 갖다 해드리겠다, 뭐 그런 의미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종목 관리를 통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계좌를 갖다가 엄청나게 불려가느냐, 정말 안정적으로 눈덩이처럼 만드느냐, 그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약간 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이제 180일, 6개월이죠. 근데 사실 그 전에도 제가 손절매를 언제 했는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내가 손절매를 언제 했더라? 그러니까 손절매를 사실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그렇다고 매매가 지루한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한 달에 한 30종목에서 한 40종목을 제가 투자를 하거든요. 작지 않죠. 그래서 6개월이면은 한 300번 정도를 갖다가 300개 종목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손절이 한 번도 없다는 건 결국 300번의 이익을 실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종목당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씩만 이익을 갖다가 수익금이 난다고 그래도 수익금이 엄청나게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대형주, 제가 투자하는 거에 한 80%, 90% 정도는 대부분 다 1조 이상의 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포트폴리오는 5종목 내외로 가져간다는 거. 제가 이 부분을 되게 신경을 많이 씁니다.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많이 안 가져가려는 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수익이
수익이 그러니까 작게 나는 게 되게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그 공부방에서는 아침에 이제 이런 내용을 올려드리는데, 뭐 기본적으로 글쎄요, 일단 뭐 이런 그런 뭐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5개월마다 원금을 갖다가 2배로 늘리는 그런 방법 간단합니다. 월에 한 3, 40 종목을 투자하는데 손절 없이 그렇게 항상 5종목 정도로 가져간다 그러면 앞에서 보여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횟수가 엄청나기 때문에 수익이 고수익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뭐 누구나 다 납득할 수 있고 그리고 모두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당장 내일부터는 제가 좀 매매를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이렇게 좀 안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유혹을 느낄 만한 그런 투자를 갖다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 최근에 손절이 없던 6개월 동안에 시장은 정말 많이 출렁거렸는데 그래도 결국 손절이 없으니까 계좌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결국 주식 투자를 하실 때에는 대부분 아마 1번과 2번 케이스일 때 1번이나 2번 케이스실 텐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런 구조로 만들어야지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제 정말 큰 돈을 갖다가 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산을 갖다가 크게 하기도 좀 꺼려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제도 어쨌건 제가 뭐 시초가에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수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대형주에서 뭐 이틀 동안에 10% 그리고 뭐 보시면은 뭐 시가총액 뭐 2조 3조 하는 그런 보로노이 같은 주식도 4일 만에 33%. 그러니까 이렇게 뭐 대형주지만 매매가 절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뭐 현대마린솔루션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눌림목 보통 이런 자리예요, 이런 자리. 이런 때 이제 시가에 들어가서 한 이틀 동안에 12%. 디어유도 이제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하는 그런 엔터 기업이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뭐 추가로 더 올랐지만 지금 되게 그냥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0% 이상 성과가 나오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쨌건 3, 40 종목을 한 달에 매달 3, 40개를 투자하고 1년이면은 한 300, 400개 정도의 그런 종목을 갖다가 1년 단위로 뭐 정말 많은 투자를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항상 5종목을 갖다가 보유하는 건 그 안에서 물론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듯이 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나머지는 되게 빨리빨리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 그러면은 한 3일 내에 내가 생각하는 일정 수익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 정도로 되게 타이밍을 되게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하는 편이고 이제 그 부분이 결국은 우량주 스윙 투자인데 단기적으로 이제 추세를 갖다가 뭐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2차 전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다가 갑자기 투매가 나올 때 이런 구간이 제가 좋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막 그리고 있다가 갑자기 폭락할 때 이럴 때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이제 손절이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세요. 그냥 저 사람이 얘기하면 그 주식은 시간 지나면 뭐 어쨌건 시간의 문제더라. 예, 그런 얘기를 갖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렇게 중대형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특별한 뭐 일단 분석은 다 끝난 주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시장이나 업종 그런 부분 때문에 뭐 트럼프가 관세로 뭐 난리를 친다 그런 것 때문에 급락하는 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매수 타이밍이고 이렇게 보시면은 보조 지표는 주로 이격도하고 이런 내용들을 갖다 봅니다. 이렇게 자료를 여러분들이 이제 어쨌건 이렇게 무료 자료를 통해서 좀 공부를 하시고 함께 하시면 아마 제가 똑같은 아이디어를 드려도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템베거 자산관리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더욱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 저희가 PDF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SK 이터닉스 그리고 히든 종목 올라왔는데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네. 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네. 자, 일단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많이 급락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회사하는 내용이 불과 며칠 전까지 되게 각광을 받던 그런 기업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그 태양광 쪽에서 노이즈가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급락을 했습니다. 뭐 내용은 일단 뭐 대선 유력 주자의 그런 정책 공약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18,000원에서. 근데 불과 4일 만에 한 30% 올랐습니다, 그렇죠?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한 4일 만에. 그리고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시점 부근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물론 하루 이틀 더 내려올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 이 선이 되게 중요한 지지선이거든요. 그래서 18,000원 부근이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을 두시고 보실 만한 가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히든 종목까지 말씀을 드리면 히든 종목은 피부 트러블 이쪽에 이제 그 ODM 제품 시장에서 이제 되게 고성장을 하는 그런 기업이고, 이 기업이 만든 제품이 그 아마존에서 되게 인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진율도 한 35%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미국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되게 잘 됐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나 우리 이제 지금 K뷰티 쪽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도 지금 해외 진출을 갖다가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025년 고성장 지속을 갖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퍼가 8배에 불과하다 이런 기업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한 85,000원에서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렇죠? 많이 막 가고 있는 종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 이 정도면 눌림목이 괜찮다. 보통 그럴 때 말씀을 드리니까 가격 참고하시고 히든 종목의 종목명은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만 공개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25년의 경력, 불페어 아이콘답게 높은 타점으로 증명하는 현성찬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금요일에는 개장 전 무료 공개 방송에서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보겠습니다. 방산과 항암제, 반도체 올라왔는데요. 방산을 짚어보겠습니다. 나토가 국방비 지출 목표를 지금보다 2배 이상 늘려서 GDP의 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국내 기업의 수혜가 기대되면서 종목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투자 전략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내일 주목할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 이터닉스인데요. 풍력과 신재생 에너지 테마를 아우르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22,000원입니다. 이어서 히든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글로벌 ODM 기업으로 수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매수가는 시초가, 1차 목표가는 85,0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알아봤습니다. 왕이 될 상한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